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계속 게임만 하게 되네. 조금이라도 그려야 되는데 이불 밖에서 나가기가 싫다. 오늘은 친구랑 놀고 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그냥 쉬자. 그림쟁이라면 한 번쯤 해본 생각이지 않나 싶다. 예전에 난 이런 생각들을 안 해본 날이 없을 정도로 그림 그리는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려고 책상 앞에 딱 앉으면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어지고, 또 잠깐 쉬자는 핑계로 이불에 들어가서 만화책이나 핸드폰을 했었다. 심지어 안 하던 청소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 가다간 진짜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공부를 했었고, 현재는 이런 노력 덕분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영상에선 그 시행착오 끝에 나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우선 첫 번째, 작게 시작한다. 예전에 난 어떤 목표를 잡게 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그려야 된다느니, 쉬는 시간에도 그림을 계속 보면서 관찰해야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보통 3일을 넘기지 못했는데, 왜냐면 저것들을 하려고 딱 의자에 앉는 순간 이거 언제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지쳐버렸던 것 같다. 그런 기분이 하루하루 계속 쌓이다 보면 의욕은 점점 잃게 되고, 또 내가 맨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박살나버린다. 이때 당시에 난 이런 습관들 때문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도 꾸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작게 시작하고 나서부턴 좀 달라졌다. 그림을 처음부터 많이 그리기보단 딱 하루에 10분만 꾸준히 그리면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쌓아갔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칭찬하기.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져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진다. 이건 그림쟁이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다. 나 또한 친구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면 그림을 더 그려서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언제나 칭찬만 받을 순 없다. 어쩌다가 퀄리티가 좋지 못한 그림을 그릴 때도 있을 거고, 또 아직 내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살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도 있을 거다. 그럴 때마다 난 역시 그림에 재능이 없나봐. 어차피 관심도 못 받는데 이렇게 열심히 그릴 필요 있나?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다. 물론 남들이 칭찬과 관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나 자신이 내 그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칭찬을 해주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정말 슬프다. 그 슬픔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림이 점점 싫어질 테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의 그림에 대해 먼저 칭찬해준다면 꽤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는 뭔가 든든한 아군이 생기는 기분이랄까. 그런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단단한 신뢰감이 그림을 꾸준히 그릴 수 있게 도와줄 거다. 세 번째, 초과 달성을 하되 목표를 바꾸진 말자. 습관을 작게 들여서 계속 하다 보면 목표를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엔 살짝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난 4시간을 기본으로 그렸지만 목표를 더 올리고 싶어서 7시간, 8시간으로 확 늘렸다고 치자. 한동안 7시간에서 8시간을 잘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든다. 이 죄책감은 생각보다 많이 찝찝한데 뭔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편하게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 애초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똑같은 기준치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를 처음부터 낮게 잡고 나머지는 보너스 타임으로 생각하면 더 좋다. 그러면 목표치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목표 달성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기분도 더 좋아지게 되고 남은 보너스 타임도 더 자신감 있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거다. 네 번째, 유혹에 맞서지 않기. 나쁜 습관을 없앨 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유혹에 맞서지 않는 거다. 예를 들면 난 예전에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했었다.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도 스마트폰을 하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자기 전에도 그렇고 정말 한시도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내 습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잘못하다가 인생 조지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핸드폰 잠금 앱을 설치해보기도 하고, 또 독서나 만화책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폰에 대한 생각을 잊어보려고도 했지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로 지내고 있던 와중에 난 여태까지 해왔던 노력들 중에서 딱 하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그건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스마트폰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는 거다. 잠금앱을 설치했을 때도 그렇고 취미생활을 할 때도 내 폰은 내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폰이 있다 보니까 난 계속 이거 하면 안 돼,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해 하면서 유혹에 맞서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 맞서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극단적일 순 있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바로 스마트폰을 없애는 거였다. 뭐 그렇다고 해서 카톡이 안 되는 2G폰으로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카톡이 되는 폴더폰으로 바꿔보기로 마음먹었다.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했었다. 그리고 곧바로 폴더폰으로 바꿨는데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효과는 정말 좋았다. 폴더폰은 다른 스마트폰하고는 다르게 카톡은 되지만 폰이 너무 느려서 유튜브나 게임은 할 수가 없고 또 밖에서 꺼냈으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잠깐 확인만 하고 곧바로 폰을 넣어버리게 된다. 확실히 유혹에 맞서지 않고 그걸 아예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할 때 불편하게 만든다면 나쁜 습관을 없애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았다. 만약 지금 습관을 바꾸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방법들을 한번 써먹어 보길 바란다. 모든 방법이 다 효과가 있진 않겠지만 딱 한 개라도 건져간다면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다. 재밌게 그립시다. 토드였습니다.